네, 객장 여자입니다. 다음 주 25일이면요, 벌써 취임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이요, 5년 동안 추진할 국정 목표를 또 발표했습니다. 5가지인데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5개 국정 목표입니다. 첫째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 경제로 이를 위해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이 부각되고 있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로는 맞춤형 고용복지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입니다. 네 번째와 다섯째입니다. 안전과 통합의 사회, 그리고 행복한 통일시대 기반 구축까지 국정 목표로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새 정부의 5대 국정 목표 발표로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수혜주 찾기에 정말 분주한 모습인데요. 증권사의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하이투자증권에서는 스마트 인프라 수혜주로는 SK텔레콤과 엔텔스, KT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를 선정했습니다. 스마트 홈 네트워크의 수혜주로는 KTH가 그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스마트 교육으로는 웅진 싱크빅이, 스마트 헬스는 아이센스와 JVM이 수혜주로 꼽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그리드주의 수혜주는 LS 산전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새 정부의 5대 국정 목표 수혜주까지 알아봤는데 이 중에서 과연 어떤 종목이 가장 또 투자 유망할까요? 살펴봐야겠죠. 객장 미녀의 전문가들의 의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곳의 의견입니다. 하나투자증권 동대문지점 신보람 대리는 인포피아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수출 비중이 93%인데요. 고령화에 따른 시장 역시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다양한 장비 출시로 인해서 추가 성장 모멘텀까지 갖고 있습니다. 메리츠증권 영동지점 김소원 대리입니다. LG유플러스를 꼽았는데요. 전체 가입자 중에서 LTE 비중이 45%에 벌써 도달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고속 인터넷과 인터넷 TV, 전화 등 유선사업 부문의 성장성 역시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동양증권 금융센터 삼성역 지점의 박진우 차장은 아이센스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헬스케어와 바이오 관련 펀드 조성에 대한 기대감 커지고 있고요. 갤럭시 S4의 체중과 혈당 그리고 맥박을 측정한 별도 기기를 제공한다는 소식 역시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투자증권 서초지점의 송은혜 대리입니다. JVM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의료기기 유통업체와 제휴를 맺었고 독자 특허와 함께 원천 기술까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이분의 의견은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MC 투자증권 목동지점의 임수연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곧 있으면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됩니다. 5대 국정 목표도 제시했는데요. 이에 따른 수혜주, 어떤 종목에 좀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제가 오늘 주목할 종목은 웅진 싱크빅입니다. 최근에 새 정부 국책과제에서 스마트 교육 관련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주식인데요. 기업 내용을 살펴보자면 일단 실적 측면에서는 4분기를 바닥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은 3분기에 이어서 적자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수학사업 정리하면서 일회성 비용 증가가 약 220억가량이 있는데 이 또한 좀 마이너스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완료된 적자 영어학원에 대한 감액도 4분기에 이어지면서 실적 측면에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난 2분기부터 이어진 대규모 구조조정은 일단 일단락되는 모습으로 이로써 강해진 체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익 개선 추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회사인 패스원의 매각이 진행 중인데 최근에 강사 유출에 따른 할인 요인이 있기는 하지만은 매각 시 차입금 규모가 줄일 수 있어서 재무 개선에 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웅진 그룹 리스크는 이미 주가에 반영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웅진 싱크빅 자체가 M&A 노출 가능성이 있어서 향후 주가에는 좀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요. 최근에 수급상으로 보면은 손바뀜이 일어났는데 이는 주가의 추가 상승 가능성으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웅진 싱크빅 추가 상승 가능하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주간 공략주를 살펴볼까 하는데요. 최근에 주간 공략주들의 흐름 참 좋습니다. 임수연 대리의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콜마 7% 수익률을 넘어섰습니다. 미모만큼이나 정말 아름다운 수익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수가를 살펴보자면 27,650원이었고요. 장중 최고가로는 29,750원까지 오르면서 7.59%, 거의 8%에 가까운 수익률을 냈습니다. 사실 그동안 좀 답답한 흐름을 보였던 그런 주가였거든요. 한국콜마 이번 한 주간 7% 이상의 상승세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주 초반에 기관이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목표가에 도달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차트상으로는 아직까지는 상승으로 전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 해서 29,000원을 하회할 경우에는 좀 끊었다 가시는 게 맞겠고요. 종가 기준으로 해서 29,000원 하회하지 않고 횡보하거나 상승으로 전환될 때는 전고점 부근인 31,000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에 거래량이 좀 증가한다고 하면은 전고점 돌파도 가능해 보입니다. 네, 한국콜마 오늘 종가 29,000원 선 넘는지 안 넘는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7% 목표 수익률 넘어서 그런지 이번 주 주간 공략주도 굉장히 기대가 되거든요. 어떤 종목 갖고 나오셨나요? 네, 이번 주에는 LG 디스플레이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연말부터 주가가 좀 주춤한 모습이었는데요. 이는 TV와 PC 수요 부진에 따른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 하지만 디스플레이 산업은 이미 모바일 중심으로 그 패러다임이 변했다고 보시면 되시는데, 따라서 TV와 PC 수요 부진 이상으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수요의 강세가 보이는 지금 패널 업황은 좀 바닥을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스마트폰과 태블릿 PC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도에서 2012년도까지는 13%에서 25%까지 증가를 했고요. 이 수치가 15년도에는 40%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 또한 모바일과 태블릿 매출 비중이 31%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그런 면에서는 업황의 트렌드를 좀 주도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수익의 체질 개선에도 그만큼 빠르게 변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플의 의존도가 높았던 만큼 애플의 공급 체인이라는 인식을 벗어나기는 좀 어렵겠는데요. 애플의 신모델과 계절성 수요는 부품 주문으로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제 실적 부분에서는 우상향 개선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또 TV 패널 가격의 안정세는 주가에 추가적으로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특히나 동사에서는 올해 1월 OLED TV 출시하고 커버드 OLED TV 공개에 이어서 2월에는 7천억 규모의 OLED 투자 발표를 하면서 OLED 사업의 가속화를 내고 있는데요. 이것이 양산 기술의 진보로 이어져서 설비와 생산 효율화의 두 마리 토끼를 좀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손절가는 3만 원 제시해드립니다. 네, 지난 연말에 사실 LG 디스플레이 주가 한번 밀린 이후에 조금 지지부진하지 않나 하는 우려의 목소리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 한 주도 7% 달성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네,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탄력이 붙은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큰 반등 일어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객장여자 오늘 LG 디스플레이 주간 공략주로 선정해 주셨는데요. HMC 투자증권 목동지점의 임수연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